윤석열은 머리가 터질 겁니다. 오른팔이라고 밀어줬더니 사고를 계속 치고 있는 한동훈. 김건희를 어떻게든 숨겨주려 했는데 한동훈 덕분에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고검에 있던 시절을 회상하며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다라고 한 말을 두고 야당이 허세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이 전국을 돌며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을 우롱하는 허언과 허세뿐이라고 밝혔는데요. 최 대변인은 그가 일했던 부산고검은 연제구 거제동에 있다. 부산고검에서 송정해수욕장은 차로 1시간 이상 걸린다며 저녁마다 산책했다는 말은 억지 추억을 만들기 위한 과장과 허세로만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소 행실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이어 최 대변인은 동료 시민을 위한다는 한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전세 사기 피해자, 최상병묘역에 참배해달라는 해병대원의 절규를 모두 묵살했다며 앞에서는 거짓과 과장으로 사탕발림하지만 약자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러니 한동훈을 향한 비판이 여당과 윤석열 쪽 사람들에서도 나오는 거겠죠? 윤석열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의 셀럽 효과에도 총선 여론조사에서 정부 견제론이 과반 이상 나오자 이대로 가면 여당 참패가 틀림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지지율 상승 등 셀럽 효과는 보수 강성 지지층의 도돌이표성 지지의 효과일 뿐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심평 변호사는 지난 13일 오후 페이스북에 쓴 한동훈 비대위는 도돌이표라는 글에서 12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여러 면에서 의미심장하다고 밝혔습니다. 심 변호사는 조사에서 정부 견제론이 51%, 정부 지원론이 35%로 양쪽의 차이가 무려 16%가 난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이 여당으로 압승했던 21대 총선 직전 양쪽 차이는 11%로 정부 지원론이 많았던 점을 생각하면 현 16% 차이의 막중한 무게감이 위태롭게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여당은 다시 참패할 것임이 틀림없다고 내다봤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두고 심 변호사는 정치인으로서 근래에 볼 수 없었던 셀럽 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엄청난 인파가 그가 가는 곳에 몰리고 그를 보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이와 같은 결과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면서 답은 딱 하나를 가리킨다. 한 위원장의 셀럽 효과는 보수와 중도, 그리고 진보의 대충 비율을 나타내는 3대 4대 3의 구도에서 원래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인 30% 안에서 나온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한동훈 효과가 전혀 없다고 직격한 겁니다. 심 변호사는 한 위원장의 중도층 소구력은 미약하고 한 위원장은 고작 강성 지지층 안에서 도돌이표가 지시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며 그들을 잘 규합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는 것이라면서 한 위원장 체제 출범 당시 이미 제기된 우려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유지되리라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윤석열의 바보 같은 판단에서 비롯된 문제인데 총선 하나만을 노리고 한동훈이 아무리 바쁘게 움직이더라도 국민에게는 이미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게 잘 알려져 있는 만큼 한동훈도 결국엔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지정된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거죠. 총선만을 노리다가 오히려 역행하게 된 일은 이뿐만이 아니죠. 결국 현직 검사들 사이에서도 대반란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에선 사표가 수리되기도 전에 총선 출마 준비 활동을 한 검사를 겨냥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진노가 화제가 됐습니다. 검사 개인의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조직을 떠나는 식구를 상대로 검찰이 이처럼 강경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이기도 한데요. 김상민 검사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구부장이 추석 명절 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현직 검사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내용과 함께 본인의 이름과 소속 검찰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윤리 강령 제3조 검사는 정치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규정에 의거해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의 해당 부장검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통상적인 명절 인사일 수 있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김 검사도 해당 문자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검사장 경고를 의결하고 해당 건을 종결하려 했지만 같은 날 김 검사가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고향 창원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확대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김상민 검사와 총선과 관련해 정치권 인사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박대범 마산지청장을 각각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으로 인사조치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리고 김 검사는 지난 6일 창원대에서 예정대로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9일에는 국민의힘 당적으로 경남 창원의창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돌아갈 수 있는 배를 태웠다. 돌아갈 곳이 없다며 출마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김 검사와 박 검사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법무부에 중징계 청구했는데 중징계는 정직, 면직, 해임 등이지만 검찰 차원의 징계여서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지금 국민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윤석열이든 이원석 총장이든 결국엔 특정 사건에 대해 경로, 진노했다는 말만 나올 뿐이지 정작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들에는 늘 외면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국민이 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건 김건희 특검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와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2억 9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검찰 의견서를 언급하며 검찰 의견서 공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여당에 촉구한 것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2022년 12월 3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대상으로 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선고에 대비해 재판부에 제출한 마지막 의견서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견서를 통해 검찰은 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김건희와 최은수는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김건희는 총차익 13억 9천여만 원을, 최은수는 9억 134만여 원을 거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언급하고 이는 대선 후보 당시 수천만 원 손실만 봤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욱이 이번에 공개된 검찰 의견서 분석 대상 기간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심리 기간과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찬성하는 이유가 이번 검찰 의견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향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침한 악법이란 말은 대통령에게 위험해서 악법이란 뜻이었나? 아니면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물타기였나라며 역시 국민은 옳았다. 이번 검찰 의견서 공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가장 요구하는 것들에는 무시로 일관하면서 총선용 선심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정책의 내용들을 보면 처참하기 그지없는데요.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를 부자들을 위한 호민관이라고 불러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부가 피땀 흘려 이룬 종부세탑을 무너뜨린 바 있었는데 윤 정부는 이명박 정부를 가볍게 능가하는 역대급 정부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의 신년 기자회견 여부가 국민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이후 1년 5개월간 중단된 상태고 연말부터 가능성이 부쩍 거론됐지만 벌써 1월 중순이 지났는데도 대통령실은 아직 저울질이 한창이죠. 윤석열은 취임 100일을 맞은 2022년 8월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꺼리고 있습니다. 부처 업무보고나 국민 패널이 참석한 토론회 형식으로 윤석열의 발언이 생중계된 적은 많았지만 쌍방향이 아니어서 일방적 국정홍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요. 역대 대통령이 거르지 않았던 신년 기자회견을 지난해 건너뛰며 불통 이미지만 굳어졌습니다. 시간만 끌수록 본인들에게 큰 데미지로 돌아온다는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망설이는 이유가 있죠?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민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윤석열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크게 한몫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이 머뭇대는 건 신년 기자회견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집중된 분위기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고 명품 쇼핑, 명품백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경우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지 짐작되실 겁니다. 말로는 그렇게나 당당하다면서 왜 피하는 걸까요?